안녕하세요, 엔조입니다. 제가 한 2개월 전에요, 30대 분들에게 30대에 꼭 익혀야 되는, 30대에 꼭 명심해야 되는 이야기 한 10가지 정도를 게재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고요. 최근 한 2주 전에 20대 분들에게 동일한 컨셉의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수차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 컨텐츠의 특성상 한 10분 플러스 마이너스 5분 이내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말들을 함축해서 영상을 만들고 그걸 편집을 끝내야 되는 어떤 제약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좀 더 살을 달고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부연 설명을 조금 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역시나 제가 조금 아쉬워하던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시청자들 입장에서 구독자분들 입장에서 조금 좀 더 알고 싶어하는 부분,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똑같이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것들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 즉 20대 분들에게 드렸던 말씀, 그리고 30대 분들에게 드렸던 말씀 중에 제가 조금 더 플러스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 AS 영상을 만들어서 오늘 여러분께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이른바 AS판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늘 그렇다시피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2가지 정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20대, 30대 어느 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분들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불문하고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영상은 지극히 엔조 개인의 생각을 담은 주관적인 내용입니다. 따라서 내용에 대한 판단과 해석은 각자의 몫임을 잊지 마시고요. 거기에 자기의 실제 상황을 대입을 해서 성공 발전시키는 것, 그리고 판단하는 것은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 유의해서 잘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첫 번째 AS 드립니다. 제가 20대 분들한테 드리는 영상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아마 개인에 대한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하고, 두 번째가 내 성향이 어떤 것인지 빨리 파악을 해라, 20대에 파악을 해라 라고 드렸던 말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글을 남기신 분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죠? 내 성향이 어떤지 어떻게 알죠? 언제쯤 알게 되나요? 라고 하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저절로 알게 되나요? 라고 하는 물음도 뭐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뭐 그 댓글을 읽으면서 조금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예, 여기서 뭐 그 답답함을 다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본인이 답답하니까 그런 댓글도 적고 질문도 하신 거겠지요. 그 부분이 계속 제 뇌리에 남아 있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을 통해서 부연 설명을 더 드리고자 하면,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기 자신의 성향이 어떤지 20대에 파악을 하고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에 흥미를 갖고 있는지를 빨리 파악을 해라. 또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자, 요거를요, 솔직히 저도 말씀드려서 조금 더 초현실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 전에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에 조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알고 있던 기본적인 상식과 고정관념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어요. 자, 준비됐나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 뭐 영화, 드라마, 책, 여러가지 뭐 발자취들 뭐 많이 나오죠. TV에서도 그런 사람들에 대한 스토리를 담는 어떤 다큐멘터리라든가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써낸 책들 많죠. 좋은 책들. 네,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용을 보면서 나도 본받을 부분들이 있는지, 혹은 그 사람들의 젊은 시절과 어려웠던 시절에 대해서 나도 저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과 닮아가려는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뭐 보면 인간은 뇌를 뭐 몇 프로밖에 못 쓴다느니 뭐 1%도 못 쓰네, 3%도 못 쓰네, 이걸 인간이 뇌를 다 쓰게 되면 뭐 마치 뭐 초능력자가 되는 것처럼 뭐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뭐 그런 설도 있어요. 뭐 내용도 있고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게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될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고, 그죠? 뭐든 집중해서 아까 말했지만 뇌를 다 써서 뭐를 집중하고 내가 하고 싶은 형상을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막 형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그 사람들을 따라하면 최소한 그렇게 될 수 있고 가까워질 수 있다. 뭐 게다가 뭐 우주의 기운이 나를 감싸고 등등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들 기억하시죠?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가 초능력자도 아니고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닐 겁니다.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존재도 아니고요,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다 잘하는 것에 한계가 다 있어요. 모든 게 다 한계가 있는 우리 그냥 인간들, 평범한 인간들일 뿐입니다. 잘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저는 또 정해져 있을 거라고 봐요. 사람마다 할 수 있는 게, 잘하는 게. 그리고 잘 되는 게 있고 또 안 되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게 어떻게 다 잘 됩니까? 그 무한한 가능성 안에서 뭐가 모든 게 다 잘 돼요.
똑같은 위대한 사람이고 남들이 위대하다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게 책으로 나와 있고 드라마로도 나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나는 그렇게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저렇게 하는 사람들에 맞춰서 그 코드와 맞춰서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는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과 어떤 공부한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살아가는 방법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서 잘 매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 호응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100% 동조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소위 말해서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지만 공감이 100% 딱히 안 되는 것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무한한 가능성, 이게 저도 참 이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이 표현을 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참 딱 괜히 어떻게 생각하기에는 딱 헷갈리기 좋은 표현이거든요, 이게.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이 표현을 자칫 잘못 받아들이면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뭐든지 될 수 있어. 나는 어떤 힘도 다 발휘할 수 있어. 나는 내가 모르지만 내가 갖고 있는 잠재력 안에 진짜 슈퍼맨, 슈퍼우먼이 되는 기가 막힌 파워들을 나는 다 갖고 있어. 그래서 내가 원하면 뭐든지 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이룰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체면, 정신승리죠. 여러분, 무한한 가능성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아주 이상적인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 목숨을 걸고 죽어라 집중했을 때 그 무한한 가능성에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저는 무한한 가능성이라고 봅니다. 즉 다시 말해서요, 위대한 사람들이나 성공한 CEO들이 성공한 이유가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이것저것 아무거나 하다가 하나 얻어 걸려서 된 게 아니라요, 자기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잘하고 가장 성공할 확률이 높은 분야를 선택해서 집중한 결과입니다. 그 선택과 집중의 결과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에 대한 시간 투자를 많이 하라는 것이고 자기의 성향이 어떤 것인지 빨리 20대에 캐치를 해서 알아내라 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AS 해드리겠습니다. 취업에 대한 상담이나 진로 고민을 갖고 계셔서 저한테 상담 메일이라든가 댓글 주시는 분들 꽤 있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회사가 이러저러한데 상황이 이러저러합니다. 그래서 이직을 준비를 하고 있다거나 사실은 이런저런 해서 회사를 옮기려고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있고 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갑자기 뜬금없이 전혀 사전 정보 없는 얘기를 통해 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직원들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동료, 상사하고의 어떤 트러블 같은 거, 사람들이 부대끼는 곳이다 보면 어디든지 그런 문제가 있게 돼 있죠. 그런 어떤 고민 상담을 비롯해서 이직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자기는 이런 분야에 오랫동안 있었고 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좀 해보려고 했는데 전망이 어떠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리 구독자분들이 개개인의 어떤 고민 상담을 저한테 댓글이나 메일로 주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지금 말씀드릴 거는요, 사업에 대한 이야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도 초인실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요, 창업은 쉬우나 수성은 어렵다는 말이에요. 즉 사업은요,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 합리화나 도피성으로 사업을 꿈꾸고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나중에 본인이 후에 안게 될 리스크가요, 어마어마하고 그걸 견디기가 더 힘들 거예요. 당신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견디기 힘들 겁니다. 사업도요, 실제 능력과 실력도 중요하지만요, 뒷받침되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금전적인 부분도 뒷받침이 되어야겠죠. 그 다음에 인맥적인 것도 뒷받침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주변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타이밍이 좋아야 되고 사업 운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운. 이거 무시 못합니다. 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직을 하려고 하는 주된 원인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봉에 대한 불만이죠. 어떤 처우, 대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이런 부분들은 동료하고의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고 상사하고의 트러블이 있을 수 있고 또 간혹 가다가 부하 직원하고의 트러블이 있는 상사도 간혹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조금 추세긴 하던데 어쨌든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부분들 때문에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 부분들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인간관계가 원인이 돼서 움직이는 경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감정에 휩쓸려서 홧김에 이직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평소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지금 내 옆에 있는 상사, 동료, 그 다음에 같이 하는 사람들과요, 지금 이 직장이 아니라도 그 다른 직장 혹은 그 다음에서 어떤 형태로 어떤 상하관계로 어떤 사회적 위치로 만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직장에서 얼굴 안 보면 평생 안 볼 것 같죠? 천만에요.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장소에서 뜻밖의 위치로
뜻밖의 취미로 서로 만날 수 있다는 거, 이거 절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들이 그런 이유에서고요.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이건 아니면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이건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 관리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는 정말 이거는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적 감정이 가득한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치는 일은 절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행복할 때 약속하지 마라, 화났을 때 답변하지 마라, 슬플 때 결심하지 마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너 자신을 설명하려 하지 마라. 너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필요 없고 너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그들은 그것을 믿지 하려 않을 것이다. 부디 엔조의 구독자 여러분들은요, 현명한 판단을 할 줄 아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본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면요, 제가 이 채널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겁니다. 엔조였습니다.